네. 자, 페이지 60페이지 펴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갑신정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기억나시나요? 요때 그 조약은요, 청나라 내정간섭 조청 있었고 무슨 조약이 있었죠? 재물포조약.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84년에 했던 갑신정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 연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1884년 요거 꼭 기억합시다. 요때 갑신정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딱 10년 더하면 얼마 나올 거예요? 10년 딱 더하면 94년 나오죠. 요 1894년에 우리나라 최대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되게 근대적 개혁이거든요. 네, 바로 또 무슨 개혁도 일어나더라? 가부 개혁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사, 동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년 기억하고요? 84, 10년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에 뭐더라? 94년에 동학 농민운동과 가부 개혁 일어났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6년만 더 해볼까요? 6년 더하면요. 1900년이 나오죠? 요 1900년 때 여러분들 연년차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이 몇 년마다 일어난다고요? 1년마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부개혁 다음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을미해가 몇 년인지 알 수 있겠죠? 1년만 더 하면 돼요. 95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을미사변이니까 이때 고종은 뭘 느끼게 된다? 분노 아님 두려움? 두려움을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요. 그게 바로 무슨 파천? 아간 파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나중에 컴백하더라. 나중에 집에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무슨 제국이더라? 대한제국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대한제국은 언제까지 갈까요?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대한제국은 드디어 종말을 고하게 된다. 되셨나 여러분들? 요 1900년도부터 1910년 1910년이 일제강점기인 사 알고 계시죠? 여기서 딱 한 번 나눠주면 돼요. 가운데 한 번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1905년이 되겠죠? 요때 우리나라 굴욕적인 조약 무슨 늑약? 을사조약을 맺게 되면서 주권이 하나 둘씩 계속 빼앗기다가 언제 끝나게 된다? 1910년에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연도 하나만 더 잘 기억하면 되겠죠? 10년 동안 별다른 섰고 구사, 동갑 꼭 기억해두시고 나머지는 연년차 사건.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도 알면 나머지 전후 관계가 다 파악될 겁니다. 그래서 사건 흐름 볼 때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어차피 배울 거니까 애울 땐 이렇게 애워두시고, 자, 이제 하나 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들어갑시다. 1800 몇 년 꼭 기억해달라고요? 84년 기억하면 되고요. 요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정변이다?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정변은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될까요? 구테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갑신정변은 어떤 애들이 있던 거죠? 자, 우선 주도 세력 들어갑시다. 어떤 게 아파했던 것이다? 급진개합항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급진개합의 우두머리 한 명만 기억합시다. 누구 기억하라 했었죠? 옥균이 한 명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뭐 홍영식 이런 애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인 사람 누구 정도 기억하자? 옥균이 기억 잘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네들은 그 당시 상황이 만족 아닌 불만족이었다. 당연히 불만이니까 구태타를 했겠죠. 그 불만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네들의 불만은요, 지금 개화 정책이 빨라진다면 느려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다? 청나라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다. 그게 뭐더라? 불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이렇게 가면 조선 망한다. 하루빨리 우리 뭐다? 근대적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만은 이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위기에 빠지게 돼요. 하필이면 또 요 놈들이. 그럼 어떤 위기냐? 얘네들은 명사후한테 미움받던 애들이잖아. 정치적 권력이 있다 없다? 좀 없고, 젊은 애들이니까 관직도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이 좀 낮았지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차관을 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돈을 좀 빌려오면요, 국가적인 튼실해지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차관 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춘추가 어떻게 해서 권력이 높아졌어? 외교 전선에 뛰어들면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죠.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공 아니면 실패했더라. 실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옥균이 가니까 일본 애들 겉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몇 푼에 뭐더라 여자 비만 좀 줬는데, 이 옥균이가 또
그 몇 푼의 돈을요 자기 제자들 유학 경비로 써버립니다. 이걸 또 온건계합한테 들켜. 그러니까 온건계합한 뭐더라? 공금을 횡령했다. 오히려 정치적 입시가 더 강화됐다, 아니면 더 좁아졌다. 더 좁아지게 되었더라. 그게 바로 뭔다? 위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불만은 많고 위기에 빠지게 되고. 된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자? 야, 정상적 방법으로 우리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정변을 이렇게 됐다. 이런 이제 마음을 품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명성후 뒤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청나라가 딱 버티고 있죠. 근데 아주 운이 좋게 죄송해요. 오늘 아주 운이 좋게 청나라가 그 당시에 프랑스랑 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빼버립니다. 청푸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어때? 청나라, 우리나라에 있던 청나라 군대가 빠지게 되니까 명성후에 뭐더라? 백그라운드가 없어진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를 뭐다? 기회로 삼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구테타를 벌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접근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네가 그렇게 멋진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차마 몰랐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일본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니면 얘네를 지원했다가 성공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내정 간섭할 수 있고. 실패하면요. 난 모르는 일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원 약속. 이래서 일어났던 게 바로 무슨 점이다? 갑신정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불만, 위기는 차관 도입이 뭐였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고, 하늘을 준 기회, 무슨 전쟁? 청푸전쟁. 그리고 어떤 새끼가 또 도와주겠다고 나왔다? 일본 놈들. 이 정도. 갑신연민요, 여기만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과정은 매우 간단해요. 과정은 장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디서 얘네가 이제 벌였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무슨 국? 우정국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정국이 뭐냐면은 우편사무를 담당했던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사무. 좀 더 근대적 기구가 되겠죠. 우리나라 원래 우편사무 담당했던 거 없잖아. 우리가 배웠던 여권제도, 봉수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근대적 우편제도를 전담한 게 우정국이 되겠습니다. 요게 만들어지면요 축하연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우정국 총판이 홍영식 급진계합파의 일원이었던 거야. 우리 이때 모든 애들이 왔을 때 그때 뭐더라? 칼 삐어들고 애들 조져버리자.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판이 뭐더라? 자기네 편이다 보니까 미리 무기도 준비할 수 있었고 폭탄도 설치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국? 우정국. 되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뭐더라?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더라? 그 정도 뭐더라? 자신의 휘하에 딱 묶어놓고 이제 누구마저 잡아야 되는데 명성후 잡아야 되는데 이때도 명성후는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습니다. 알겠죠? 딱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뭐더라? 얘네가 전국을 며칠 동안 주도하더라? 3일 동안 주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슨 천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3일천하. 자, 이제 3일 동안 얘네가 여러 가지 개혁안도 발표하고 전국을 딱 장악합니다. 하지만 누가 도망갔다? 명성후. 명성후 이대로 또 권력 놔둘까요? 아니 되겠죠? 누구한테 또 원명을 요청할까요? 청나라에게 다시 또 원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는 다시 파견해서 엄청난 군대가 많이 오거든. 1000여 명 군대가 일본 애들은 100여 명밖에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 몇 번 하다가 다 진압당하고 이 갑신여면 애들은요. 청군한테 잡히던가 또는 죽던가 그 다음에 도망치다가 민주한테 맞아 죽던가 대부분 더 해외로 망명하면서 급진계합파들아 다 위축된 사건이 바로 무슨 점이다? 갑신정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읽을 거 없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마지막, 자, 여러분이 안길 거 마지막 결과만 이제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결과는요. 누구의 내정간섭 또 누구의 제압으로 끝났더라? 그럼 당연히 누구의 내정간섭 강화된다? 청나라 내정간섭. 요거 이모랑과 공통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나라 고문이 파견된 건 언제 때더라? 이모 군란 때가 되죠. 요땐 또 고문이 파견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내정 간섭이 그냥 강화되었다.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두 개 나라랑 조약 맺어요. 청과 맺은 조약이 있고 우리나라랑 맺은 조약이 있어요. 일본이 중국에 가서 맺은 게 무슨 조약일까요? 한성 아니면 텐진 조약. 그렇죠. 딱 봐도 텐진은 어떻더라? 텐진은 중국 도시란 거 알 수 있겠죠? 천진이라고 한 곳. 요 텐진에서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텐진 조약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 군대 있더라? 청나라 군대 있고 어느 나라 군대 있다? 일본 군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동시에 빼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군대를 보다 조선에 다 철병시키자. 근데 만에 하나 두 개의 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누구한테 알려주자? 상대방에 통보하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군대를 뺀 다음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군대 파견하죠.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일본에게. 일본도 마찬가지야. 조선의 군대 파병한테 누구한테 알려주자?
청나라에게 알려주자. 요약하면 청일양군의 공동철수, 공동파병. 요게 바로 무슨 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좀 이상한 조약을 맺었잖아. 이유는 요거예요. 지금 청과 일본은 뭘 둘러싸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차피 한 번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상황이 좋다 안 좋다? 둘 다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청나라 청푸전쟁 가서 이겼을까요? 깨지고 왔을까요? 다 깨지고 왔습니다. 군사력이 좀 많이 없던 시대. 일본은 아직까진 누가 무섭다? 청나라 떼놈들이다 보니까 숫자 더럽게 많으니까 좀 무서우니까 우리 나중에 싸우자. 그러고 맺은 게 무슨 조약이다? 텐진조약.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안 물어보는 게 한성조약. 요때도 일본 애들 좀 피해봤다 안 봤다? 피해봤다. 그냥 뭐 내놔라? 배상금 내놔라. 여기 뭐더라? 한성조약.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안 물어본 게 한성조약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 청해 내정관서 무슨 조약을 제대로 기억하면 되죠? 무슨 조약? 텐진조약.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 빨리 줄치고 마무리 칩시다. 자, 우선 배경에서 급진기아파의 불만, 급진 줄치고 불만, 그 다음 차관도의 실패 줄쳐요. 그 다음에 무슨 전쟁? 청푸전쟁과 일본. 과정은 무슨 국 하나만 줄치면 돼요? 우정국. 결과 들어갈게요. 청해 내정간섭 줄치고요. 한성 줄치고 무슨 조약 확실하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텐진조약.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점은 그래서 암기할 게 많이 없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사진 잠깐 보면은 요게 옥균이, 그리고 이게 홍영식 우정부 총판, 그 다음에 박영용. 얼굴 딱 봐도 어떻게 생겼어요? 친일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친일파. 자신의 얼굴로서 정체성을 발표하는 게 요 박영효가 되겠고, 나중에 서재필 독립협회 때 우리가 또 배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우정국. 그 건축물은 현대가 아니라 전통 가옥이지만 했던 업무가 근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갑신전면 그 당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죠? 자, 그림 하나 봤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여기 들어갈게요. 얘네가 며칠 동안 정권 잡았을 때, 3일 동안 권력 잡았을 때요,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혁안이 14개나 되었고 되게 어려워하는데 주요 내용만 말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얘네 정치개혁이 있겠고 경제개혁도 있겠고 사회면의 개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일명 무슨 개혁 봤다? 급진개혁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다 어느 시로 가자? 서구시로 가자. 그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 정치적으로 뭐 하자고 할까요? 전제, 군제, 민주정치. 민주정치. 그리고 입헌구제, 공화정책. 고종이 있으니까. 입헌군주제. 그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무슨 주의로 가자? 자본주의로 가자. 사회적으로는요. 뭘 철폐하자? 신문제 폐지하자. 그 내용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총 몇 개만 여러분이 3개 분야에서만 딱 보면 되겠고, 3개 분야도 보시면 정치, 사회만 보면 돼요. 입헌군주제 내용과 뭘 폐지하겠다? 신문제 폐지. 얘네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봐봐요. 원래 의정부가 대신들이 모여서, 신하들이 모여서 정치 결정을 했던 곳이죠. 반포는 근데 누가 해요?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거는? 시행명령은 왕이 내리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듯이. 근데 뭐 하더라?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마저 한다. 왕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 가겠다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외우려고 하지 마요.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대신과 참치 어디에 처보이더라? 의정부에 모겠다. 갑신정면이고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되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경제면에선 재정에 일어나고 꼭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 국가재정이 되게 개판이었어. 세금은 많이 걷는데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았어. 그래서 국가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장이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위에 몇 개 조를 우리 배웠다. 조선 때는 몇 조 배웠어? 6조 배웠지요. 이 중에서 재정경제부가 무슨 조라 했어? 호조 기억나요? 집호자, 집집마다 세금 거드린 거. 그래서 재정은 어디서 하겠다? 호조에서 일어나겠다. 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외우시고. 되나 여러분들? 그 다음 마지막 신문제 폐지죠. 요것도 단어 하나만. 무슨 평등? 인민평등. 모든 사람이 보다 평등하자. 그럼 이거보다 갑신이면 주요 내용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봐봐요. 갑신전면 14개 전에 60페이지 밑에 봐봐요. 밑에.
60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갑시면 14기준 내용 있죠. 자, 1번 들어갑시다. 막 줄치지 말고 읽어만 볼게요. 청에 잡혀간 흥선이 데리고 와라. 컴백시켜라. 흥선이 언제 잡혀갔으니까? 흥선이 언제 잡혀갔다? 이모 굴란 때 잡혀갔죠. 컴백시키고 청에 하던 조공월에 폐지하겠다. 한마디로 청과의 무슨 외교 폐지하겠다? 4대 외교 폐지하겠다.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쳐야 되겠죠. 네 글자 줄쳐요. 무슨 평등? 인민평등. 요거 나왔다. 갑신정면. 인민평등. 찾으시죠 여러분들. 인민평등 거기 줄치고 지조법도 살짝 줄쳐놓고 요건 이따가 말할게요. 지조법은. 그 다음에 7번 9번 있죠. 폐지 줄쳐요. 폐지 혁파. 대부분 폐지하고 혁파 나오면 갑신정면 때 많이 그래요. 알겠죠? 단어만 폐지 혁파. 규장각 폐지는요 왕권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해상공은요 보부상단을 통괄하던 곳이에요. 보부상단을 통제하던 곳이죠. 이걸 혁파하겠다. 그럼 보부상단에 경제활동에 뭘 주겠다? 통제 아니면 자유 주겠다? 자유 주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11번 절대 안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하나만 줄쳐요. 재정은 어디서 하겠다? 호조. 호조 하나 줄쳐요. 13번 단어 하나만 줄치면 내가 무슨 부에 모이겠다? 의정부. 14번 의정부 6조의 불필요한 기관을 모두 없애겠다. 어디다 줄쳐라? 없애겠다. 됐죠 여러분들? 혁파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갑신여명에 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정부와 6조의 불필요한 기관은요 의금부라던가 승정원, 왕권 강화기구 없애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핵심 단어 나왔죠? 갑신여명 어떤 거? 정치적으로 입헌구제 무슨 부 하나 기억해? 의정부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재정이나 무슨 조? 호조. 신문제 폐지 뭐라 했다? 인민평등. 딱 이 정도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요건 부가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다 따라온 거 맞지 여러분들? 땅지자 조세조자 지조법을 개혁했다. 잘 들어봐요. 토지개혁이면 세금개혁이에요. 땅지자 조세조자 지조법을 개혁하겠다. 토지개혁하면 토지세금개혁. 토지세금개혁이죠. 토지개혁은 우리 실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전국의 땅을 인구세대로 나누다는 거야. 이게 되겠죠? 그게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지조법은 땅 많은 놈한테 뭐 한다? 세금 많이 걷고 땅 없는 새끼 세금 걷지 말자. 그게 뭐더라? 지조법. 여러분들 이 갑신전면은 피지배계층이 했으면 지배층이 한 거야? 다시 지배층이 한 건 피지배계층이 한 거야. 다시 갑신전면은 양반 새끼들이 한 거야? 농민들이 한 거야? 양반놈들이 한 거죠. 양반은 땅 가진 놈들이지. 지 땅 내놓겠다 안 놓겠다. 지 땅 내놓겠다는 개혁은 없어요. 그러면 토지개혁 있죠. 토지를 국민들한테 분배하자는요.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그 당시에 땅이 없던 누구들만? 농민들만 주장할 수 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냐고? 암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얘네들 다 젊은 관료잖아. 양반 자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다 경제면은 다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그게 한계점으로 지목됩니다. 그럼 이 갑신전면은 일종의 뭐더라 하나의 구테타잖아. 근데 중요하게 배운 게 뭐더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국민국가. 그게 뭔 뜻이야? 근대적 국민국가는요. 누가 나라의 주인국가? 국민이 주인국가. 최초로 무슨 군주제? 입헌구제를 주장했던 그 개혁면에서 뭐다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개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또 근대적이잖아. 시문제 폐지 같은 경우는. 됐나요? 그래서 의의와 한계점은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신전면 끝. 자,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89페이지 312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312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급진기아파. 갑신일로. 갑신전면이네. 이건 매우 쉽죠, 여러분들. 장수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313번 들어갑시다. 우리 개화당 동지들은 최후의 거설 한 번으로 큰일을 성공하리라. 결국 믿고 무슨 정면 일으켰다? 갑신정면. 정답 맞추기 몇 번? 3번. 거기 사람 나와 있죠. 누구 우리가 배웠던? 옥균이 나와 있죠. 눈으로 계속 봐요. 홍영식. 얘가 우정국 총판이었다고요. 그리고 서씨 2명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서강범과 서재필. 서재필은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균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고 넘기시고 자 314번.
갑신정면, 갑신정면 때 주장, 직강수 배운 적 없고 통신사 이건 조선이 정근대 때 그렇죠? 토지개혁 얘네 주도했다 안 했다? 안 했더라. 여러분들 4번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지 않았고 입헌군주다 보니까. 그럼 정답 알아서 쉽게 몇 번 나오더라? 5번. 흥선대문 컴백시키고 조국래에 가던 조공허례 폐지하겠다. 그 내용이 있는 거. 답은 골라낼 수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315번 들어갑시다. 전에는 개화당을 꾸짖은 자가 많았으나 오히려 개화가 이롭다는 것을 말하며 듣는 사람도 감히 크게 거꾸로 들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 동그라미 치면 돼요. 누구 나왔다? 옥균이. 그리고 여러분들 개화당이 나오나 있죠. 개화파하면 급진과 온건을 같이 말하거든요. 개화당, 독립당은요. 급진개화파만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냥 급진개화파들이 지네들이 붙이는 단어예요. 우리는 온건개화파 다르다. 저 새끼들은 온건개화파는 4대당이다. 청나라의 뭐더라? 의지적인 4대당이자. 우리야말로 뭐더라? 진정한 개화당, 독립당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개화당 하면 급진개화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랑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이건 문제가 좀 어렵죠. 내가 좀 허접하다고 그랬던 거 있어요. 갑신전면은 우리가 청해 내정해서 무슨 조약 맺었고 일본이 중국과 맺은 게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이고 우리나라 맺은 게 무슨 조약이다? 한성조약. 근데 한성조약은 웬만해서 안 나온다고 했었죠? 그거 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이고요? 1번이고 9번 신참은요. 우리가 나중에 대한제국 때 배울 거고 대한제국 때 배울 거예요. 3번은요. 거기 뭐라고 적으면 돼? 이모?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모군란 때 잡혀갔었고 4번은 무슨 조약이고요? 강화도 조약이고 그냥 5번은 뭐더라?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정책 때 청나라에 갔던 게 무슨 사가 있었다? 영선사 요거 배웠던 거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자, 갑신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해봅시다. 머릿속으로 정리해봅시다. 이모군란과 갑신연변 다 누구의 제압으로 끝났다? 청, 공통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고문이 파견되고 무슨 군란 때다? 이모군란 때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모군란 때 맺은 조약 하나 말해보겠어요? 우선 청과 관련된 거 청의 내정간섭은 강화되었죠. 그 다음에 경제적 침투하기 위해서 맺은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거 하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도 무슨 포조약이 있었다? 재물포 이제 이렇게라도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갑신연맹 때는요 똑같이 청의 내정하면서 강화됐었죠. 조약 2개만 말해요. 일본이 중국 가서 맺은 게 무슨 조약? 텐진 조약. 우리나라에서 맺은 게 뭐더라? 한성 조약. 시간 지나면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에 잘 암기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사건은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신면 직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이 우리나라 섬을 점령한 사건. 그래서 일명 무슨 도 점령 사건? 거문도 점령 사건이란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모군란과 갑신연맹 결과 누구의 내정 간섭이 계속 강화되었죠? 청나라 내정 간섭이 더욱더 너무 강화되었습니다. 그냥 명상호도 이건 싫은 거야. 이 새끼가 갑나라 배나라 엄청난 간섭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은 싫겠죠. 영성 입장에서 일본 되게 싫어해요. 갑신전면 급진개화파들이 누구 지원받고 지랄했으니까 일본 지원받고 됐으니까 일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를 끌어당기려 한다? 연해줄 먹고 시작했던 나라 러시아를 좀 더 친해지려는 정책이 나와요. 알겠죠? 왜 그런지 알겠죠? 러시아랑 친해지면 누굴 또 견제할 수 있다? 청나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은 이제 칠러 정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심지어 이제 조로 밀학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조선과 러시아가 친해지면 러시아는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 항구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진출할 수 있다?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영국이 우리나라 섬 어디를?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영국이 세계 3분의 1 처먹었다고 하거든요. 대영제국이라고 불렸어. 얘네 식민지에서 모든 해가 다 뜨고 있는 거야. 지구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럼 이 새끼 어딜 지배했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대륙 국가지요. 그러니까 얘도 느낀 거야. 바다로 가야지만 뭔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 바다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랑 싸우면서 계속 바다로 나갔는데 영국이 다 막아냈어요. 왜? 러시아가 바다로 나면 힘이 엄청 세지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로 돌린 거다? 동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실제 내려갈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어때?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냥 영국이 뭐다? 이걸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네 내려오면 누구랑 싸울 줄 알아라? 우리랑 싸울 줄 알아라. 이게 바로 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반도 상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요. 좌측에서 뭐더라? 청나라가, 오른쪽에선 일본이, 위에서 누가? 러시아가, 밑에서 누가? 영국이. 무슨 한반도가 피자도 아니고 다들 처먹겠다고 달려들고 있죠. 여기에 바로 뭐더라? 한반도 국제 정세가 가장 안 좋았음을 보여준 사건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전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뭘 많이 물어본다? 내용 아니면 시기로 많이 물어본다. 시기로 많이 물어봐요. 무슨 정면 이후에? 갑전면 직후 때 한반도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안 좋았음을 보여준 게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사람 한번 배웠었는데, 요 사람 기억나네? 길준이. 최초의 국비유 학생 길준이, 유길준하고 독일 영사관 부들러. 독일 놈 중에서 좋은 놈 나왔어요. 드디어 오페르트 호로 새끼고 멜렌도르프 호로 새끼인데 요 새끼는 좋은 새끼. 얘네들은요,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모든 열강들이 다 가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로 만들어야 된다?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게 중립화 논의가 나왔던 것도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택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게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85년부터 87년까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머릿속에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 갑시면 언제더라? 직후더라.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도 나오면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러시아, 일본, 청나라, 영국까지 가축장을 벌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제 거문도에서 찍은 영국 놈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 놈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과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우리나라한테 악한 적이 없었던 거야. 러시아 막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거문도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물고기도 잡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막 그러면서 2년 동안 뭐더라? 군대용으로 빤다고 하죠. 이렇게 편하게 지내겠던 애들이 바로 영국군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사료에 뭐가 나온다? 무슨 논의 한다? 중립화로 나왔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암기할 것만이 없었죠. 자, 그럼 이제 줄치고 마무리. 페이지 60페이지. 갑신정면 오른쪽에 거문도 점령 사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럼이라게 출연되니까 줄만 쳐요. 영국이 어딜 점령했다는 거? 거문도.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한반도를 뭘로 만들자? 중립국.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봐야 되죠? 자,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문제 가봅시다. 90페이지. 자, 90페이지 3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료를 안 읽어도 되죠? 미추친 영국 군인들. 영국 군인들을 우리나라 운동은 뭐더라? 거문도 점령 사건대다. 그 사료도 보면 그거예요. 이 섬의 목장 노인은요, 요돌송을 부른대요. 요요이 막 이러면서. 그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영국 군인들이 주둔했을 때 알려줬던 거. 자, 그러면 거문도 점령 사건 관련된 거. 영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전혀 관련 없죠? 요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을사조약 맺기 전에. 그때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맞는 얘기고, 디귿번도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리을번,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일본의 세력 확장 제도. 이건 나중에 삼국 간섭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더라? 3번 이렇게 고르시고요. 317번, 다음 같은 국제정세에 대한 방안으로 나왔을 무렵에 그 시기적 사실을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무슨 국? 중립국. 그러면 중립화 논의겠구나.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중립화 논의요, 영국이 어디를 점령했기 때문에? 거문도를 점령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고르면 됩니까?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대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 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갑신면이 몇 년이라고 연도해 보라고요? 84 꼭 기억하면 되겠고, 10년 동안 별다른 수 없다. 10년 퉁치고 내려봅시다. 그럼 몇 년? 1894년. 94 동갑. 이렇게 기억합시다. 동이 바로 뭘 의미하더라? 동학 농민운동. 갑은요, 갑오 개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갑오 경장. 바로 갑오 개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학 농민운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동학 농민운동이죠? 누가 주도했다는 거 알 수 있다? 농민들이. 농민들은 뭐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 할까요? 아니죠.
농민들이 일어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배고프고, 알겠죠? 네, 힘들면 그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농민들의 삶이 좋았다, 안 좋았다? 엄청나게 안 좋았다. 그 명성황후를 대부분 역사학자들은요, 민비 이렇게 좀 격화시켜서 부릅니다. 원래 명성황후라고 있는데 일본들이 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역사들은 민비를 되게 싫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치를 개판쳤습니다. 제2의 세도 정치라고 불렸던 게 요 시기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더라 또다시 삼정의 문란같이 더더욱더 뭐더라 수탈이 강화되었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애들이 또 뭘 많이 가져왔다? 쌀을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쌀을 다 가져가니까 어때? 쌀 가격 뭐더라? 폭등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또다시 몰락했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 정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영 사건이 일어난다? 방공령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방자는 막을 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나가는 거? 곡물이 나가는 걸 막는 명령. 이게 방공령 사건. 다른 말로 우리나라가 쌀을 수출하는 것을 뭐 하는 명령이더라? 막는 명령. 이게 방공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씨앗 뿌리기 전부터 계약을 해서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더라? 지방관 직권으로 내렸던 게 방공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성공했을까? 실패로 끝나더라? 실패로 끝나더라. 그럼 농민들의 삶은 더 어떠더라? 더욱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농민들이 좋았던 시대는 되게 살기 힘들었던 시대다.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건이다. 그 중에서 무슨 영 사건 하나 정도 기억해달라? 방공령 사건. 이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진주농민봉기 기억나시죠? 진주농민봉기 어떻게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는 거 알고 있죠? 동학농민은요, 시작은 똑같아요. 딱 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뭐더라? 전라도 일대 싹 다 장악해버려. 이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훨씬 더 밀란의 규모가 컸던 것은요, 조선 후기 때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술농민봉기는 어때요? 금방금방 제압당했죠. 하지만 동학은요, 전라도 일대를 다 장악했다고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임술농민봉기는요, 한 번에 일어났다면 순차적 산발적으로, 마을마다 순차적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요, 한 번에 지금 뻑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막을 수가 있었다 없다?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모란 종교 조직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학은 예전에 배웠잖아. 자, 봐봐요. 동학은요, 흥선대원 집권 전에 만들어진 거죠. 누가? 경주 몰락량만 누가 창시했다? 최재우. 인내천, 시천주 기억나시죠? 그래서 걔는 흑세 무민죄로 처형당했잖아. 그렇다고 교세가 더 줄어들었다? 아니죠. 제2대교주 누가 있어서? 최시영이 있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가능하면서 삼남지방으로 계속 퍼져나왔던 게 요때가 되더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재우는 벌써 죽었고 1860년대 경주 몰락양만, 그 다음에 이대규주, 요 사람이 바로 뭐더라? 이제 경전을 간행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있었다? 포접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포접제는 일종의 뭐더라? 우리 그냥 관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회사 조직처럼 대접주가 있고 그 밑에 접주가 있고 그 밑에 일반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접주가 명령 내리죠. 한 번에 뻑 일어날 수 있던 게 바로 동학의 특징,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지금 말만 길었지 여러분들 안 길 건 지금 이 정도뿐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요 단어를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교조 신혼운동. 요게 좀 힘들 거예요. 교조 신혼운동. 그럼 교조는 뭘 말하면 종교의 창시자를 말해요. 그럼 누구야 이거? 최재우가 되겠죠? 최재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게 교조 신혼운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그 최재우를 처형할 때 너는 뭐더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드러풀렸다. 그 제목으로 조져버렸단 말이야. 하지만 최재우는 그런 의지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고 우리 동학을 믿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뭐다? 교조 신운동. 더 쉽게 정치 집회하면 종교 집회. 종교 집회,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뭐다? 허용시켜달라. 일종의 뭐더라? 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자유를 허용해달라. 종교 집회가 뭐더라? 교조 신운동.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조 신운동이 두 개가 일어나거든요. 삼례 지역에서 모여서 삼례 집회, 나중에 경복궁까지 가서 경복궁 복합상소도 올리게 되고요. 충청도 어디에서? 보은에서 또 지켜서 보은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근데 이 보은 집회 때는 이런 구호가 나와요. 척, 외양, 창이. 누구누구 물리치자. 느낌상. 외놈과 양놈 물리치자.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내용들 있죠. 보후간민, 척, 외양창이, 후천개벽은요. 종교구호 아니면 정치구호. 종교구호 아니면 정치적 구호. 정치적 구호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벌써 이때부터 정치적 단체로 변모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무슨 집회 때다? 보훈 집회 때다. 이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됐습니다. 안길 거 제가 많이 말했죠. 농민들 뭐 하던 시대다? 엿대던 시대더라. 무슨형 사건 하나 줄치자. 여기까지만. 자, 페이지 몇 페이지? 61페이지죠.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농민 몰락 줄치고. 그 다음에 무슨형 사건 하나 줄치면 돼. 방공령. 그냥 그거 하나만. 그 다음 이제 얘네들 근데 왜 한 번 일어날 수 있었다? 동학이란 종교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학에 무슨 제 하나 줄치고 포접제 하나 줄치고 종교 집회가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죠. 순서대로 삼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보삼 아니에요. 보삼 아니라 삼보예요. 삼례 집회, 보훈 집회. 그 중에 무슨 집회 하나 줄치면 돼? 보훈 집회 하나 줄치고 자 거기 보훈 집회 때 척, 외양창이 제폭금이 뭐냐면 폭정을 제공하고 백성들을 구하겠다. 따로 적지 말고 느낌상 폭정을 없애고 백성 구하겠다. 종교 구호 다음 정치구. 정치구. 야 얘네들은 뭐다? 정치적 단체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구나. 요걸 보여준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안겹게 결국 이거잖아. 방공령이고 교조 신홍동이란 게 일어났네. 어디에서? 삼례와 보훈에서. 근데 언제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됐더라? 2번째 보훈 집회 때부터 딱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학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우리 동학의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과정은요. 이 동학은요, 과정이 세 단계로 나눠져요. 자, 이제 과정 봅시다, 우리 과정.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무슨 밀란 단계다? 고부 밀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몇 차 봉기로 이어지고요. 1차 봉기로 이어지고 세 번째가 몇 차 봉기? 2차 봉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밀란부터 하자? 고부 밀란. 우리 이거 하고 싫을 테니까 조금만 기분 내세요. 10분 안에 끝내줄게요. 자, 첫 번째 고부 밀란은요. 딱 한 명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 이름. 요 새끼 하나를 기억하면 돼요. 조병갑. 병신 육갑, 조병갑.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탄관우리의 대표명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끼가 부임한 마을은요, 인구가 5분의 1이 줄어들어. 왜 그런지 알겠죠? 엄청나게 보다 삥 뜯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새끼가 하필은 고부 군수로 왔단 말이야. 그 고부직에 살던 사람이 누구더라? 전봉준이 살던 마을. 네, 벌써 사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조병갑. 알겠죠? 자, 이 조병갑이고, 이 조병갑이가 와서 했던 사건이 만석보 사건을 벌여요. 만석보. 보라는 게 뭘 만다? 저수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저수지란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니, 저수지가 있어야지만 이 논에다가 뭐 한다? 물을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가뭄도 뭐다? 막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저수지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쓰던 보가 있는데 갑자기 조병갑이 오더니 새로운 보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만석보라는 거예요. 쌀이 몇 석이 다 나온다? 만석이 나온다? 이게 만석보. 근데 이걸 만들 때 월급 주고 부려먹는 거 아니죠. 그 마을 사람들 강제 노역시킨 거잖아. 근데 농민들은 그래도 어때? 이거 다 누가 쓰는 거니까? 우리 농민들이 쓰는 거니까 입 다물고 뭐더라 다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가 2개 쓰니까 가뭄에 대비도 훨씬 더 좋으니까. 근데 이게 다 만들어지니까 기존의 보를 허물어요. 그리고 이게 보요에 물만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뭘 걷어? 물세를 거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수도세 원래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선시대 최초로 물세 거둔 새끼가 이 새끼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더라? 전봉준 아버지가 이건 진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병갑에는 따지러 갑니다. 전봉준은 말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 저 새끼는 똘추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고집이 있다 보니까 아니다. 내가 말을 대표해서 말하러 갈 테다. 잠잡고 있어라. 가서 말했습니다. 병갑이가 어땠을까요? 저 미친 늙은이 입 다물게 해라. 엄청나게 흠집 들겨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전봉준이가 계속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중 나갔단 말이에요. 해질녘에. 저기서 한 노친애가 들어오는데 터벅터벅 오는데 온몸에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달려가서 딱 보니까 온몸에 피떡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병치를 했지만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된 입장이었을까요? 눈깔 뒤집히겠죠. 개씨 이러면서 이제 보더라. 사람들, 농민들 모아서 고부가나 습격한 거. 요걸 봐도 무슨 분기? 고부 봉기 또는 고부 밀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부 밀란은요. 여기서 사건이 더 커진다 안 커진다? 특이하게 여기서만 딱 끝내요.
딱 병가면 내쫓고 딱 얘네들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을 누가 알면, 조선의 국왕이 알면 누구 편 들어준다? 당연히 우리 농민 편 들어주겠지.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사건을 벌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조정에서 이 사건이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파견돼요. 안핵사. 이 안핵사가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조사하는 조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와요. 이 안핵사 이용태가 당연히 괜찮은 놈이 와야 되겠죠. 하필이면 계열이 다 이쪽 계열이야. 쓰레기 같은 계열이야. 오다가도 한참 올려 이 새끼는. 첫 올다 보니까. 오자마자 한단짓거리가 제대로 사건 조사를 할까요? 안 해요. 이거 주도자가 누구냐? 저 새끼들이냐? 싹 다 잡아넣어라.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야.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한 가닥 희망마저 살아버리는 거. 나라가 농민들을 배반한 거. 나라가 농민들을 버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아 누굴 상대로? 국가가 우리를 버렸으니까 국가를 들어엎자. 그래서 대대적인 봉기. 그게 바로 몇 차 봉기다? 1차 봉기. 이건 뭘 목표로?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일어났던 게 1차 봉기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상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차 봉기의 원인요. 안핵사 누가 있었다? 이용태.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들어갑시다. 백산에 모이게 됩니다. 농민들이요. 백산에 모여서 이제 4대 강령 발표하고 일입니다. 국가를 들어엎자. 이제 봉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농민군과 정부군이 싸웠던 게 유명한 무슨 전투?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무슨 전투? 황토연 전투를 벌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토연이란 고개 지역에서 농민군과 정부군이 싸운 사건. 그게 무슨 전투다? 황토연 전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석보 사진 잠깐만 보면요. 이렇게 만석보. 저기 저수지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고분밀란의 원인. 고분밀란 때는요, 사발통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요게 가담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둥그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둥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주소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어깨 맞는 거. 이게 사발통문 이렇게 말합니다. 사발통문 나오면, 동학과 관련이 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과 광군이 싸운다 오죠. 그 당시 광군은요. 총과 활, 창 갖고 왔죠. 그 당시 농민들의 무기는요. 철도 없었고 대나무 죽창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깎아 맞는 거. 요거 들고 보더라. 이제 싸웠던 게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무슨 전투가 된다? 황토연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죽창 들고 정부 광군 쓸어버렸던 사건. 그만큼 농민군의 기세가 엄청났던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황토연 전투고. 그래서 지도로 보면 여기가 전라도라고 하면은 여기가 전라도, 여기가 지리산 있고 여기가 경상도, 그 위가 충청도가 되겠죠. 고부지역이 대강 이 정도. 전라도 맨 위쪽,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정부관은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전라남도에는 원래 나라 군대가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주 지역인 장성이라는 곳에서 황룡촌 전투라는 걸 또 벌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토연 전투가 무슨 전투가 있다? 용촌 전투가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다 앞자리가 뭘로 시작돼? 황자에 있는 거 2개 있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황토연, 황용촌 됐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승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마저 가게 된다? 드디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무슨 성? 전주성마저 점령하게 되었다. 이 전주 지역이 우리 후백제 견훤이가 도읍정했던 곳.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지점. 위에서 밑으로 내올 때 어딜 무조건 거쳐야 된다. 전주성 관문을 꼭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주성을 먹었다는 얘기는 전라도 일대 누가 다 장악한 사건이다? 농민군이 장악한 사건. 이게 바로 전주성 점령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달러. 안 될 거 많이 없죠? 처음에 무슨 산 나왔다? 백산 봉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자리가 뭘로 시작되는 전투? 그래, 황토연, 황룡촌. 그 다음 무슨 성까지 먹었다? 전주성까지. 농민군이 승리한 전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주성 점령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나라는요, 더 이상 파견될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모든 관군을 다 보낸 거예요. 그걸 이겨버렸다고, 농민들이. 더 이상 파견할 군대가 없어. 그래서 명사원이요. 뭐 할까요? 파견할 군대가 없으니까. 이래서 진짜 마지막 결정타를 욕 많이 먹어요. 아니고 지금까지는 지네가 그냥 자기 권력을 위해서 청나라에 의지했다고 치자. 근데 뭐더라? 자기를 뭐더라? 어머니라 불리던 백성들을 주겠다고 외세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이게 결정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에게 원명을 요청하는 거야.
근데 이 청나라가 오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갑신전면 때. 텐진조약 기억나시죠? 맞잖아요. 그 텐진조약에서 어떤 새끼도 같이 따라올까요? 일본놈도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군대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명성은 어때? 얘가 오는 건 좋지만 일본 오는 건 좋고 아니면 싫을까요? 싫겠죠. 농민군들도 얘네들은 이길 자신이 있다 없다. 아니, 죽창 들고 어떻게 이겨요?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농민군도 뭐더라? 한 발 물러서게 되고. 명상훈 입장에서 이 새끼 오기 전에 빨리 일단락지는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맺어져요. 그래서 어디에서? 전주에서 화해가 맺었죠. 그래서 일명 이걸 무슨 화약이라고 하더라? 전주 화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왜 천천히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전주성 점령이에요. 전주성 점령하니까 명성호가 누구한테 원면 발령하고 청이고,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따라오고? 일본 놈들.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농민군들보다 후달리고 솔직히. 명성은 일본 온 거 싫으니까 극적인 화해. 그게 바로 무슨 화해다? 전주 화약이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성 그래요. 야, 너네 이제 다 끝났다. 너네 요거 다 들어주겠다. 니네가 하는 요구, 우리가 새로운 기구 만들겠다. 교정청이란 걸 만들고 니네가 지금까지 한 요구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교정청은 누가 만든 거야? 농민이 아니면 국가가? 국가가 당연히 지방 아니면 서울에 농민군의 요구를 반영시켜줬다. 그게 바로 무슨 청? 교정청. 잘못된 걸 뭐 했다? 바로 잡는 걸 교정이라고 하죠. 교정청을 만들어주고요. 그럼 너네 이제 뭐더라? 해산해라. 그럼 농민군이 안 해산해. 니네가 파견한 군수들은 절대 못 믿겠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직접 다스리겠다. 농민자치구. 무슨 소가 만들어져요? 직강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강소는 뭐더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라도 마을 곳곳마다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농민자치기구. 이게 바로 뭐더라? 직강소가 되겠습니다. 교정청과 직강소에서 어디다 초점 맞추면 되죠? 직강소 거기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줄 쳐봅시다. 1차 분기 무슨 산? 백산 줄치고 황토현 줄쳐요. 황룡촌 놔두고 그 다음 무슨 성 점령? 전주성 점령. 그 다음 거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로 다 표시했죠. 순서대로 알아맞히면 돼요. 전주성 정리 다음에 청일 양군. 그러니까 무슨 화야? 전주화야. 그리고 전주화의 결과 중앙에는 뭐가 설치되고 교정청, 지방이 뭐더라? 직강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장태라고 해요. 장태. 좀 보이나요? 관군이 조총을 쏘니까 총알 막기 위해서 이게 대나무 같은 걸 만들어서 저걸로 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강 보이시죠? 저거 들고 가는 거야. 끝까지. 근접점까지 갈 때까지. 장태라는 것도 보기 자료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더라? 우리 농민군이 뭐더라? 관군 이길 때 사용했던 기구더라.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황룡촌 전투 사진이라고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토현 전투는 야간 기습으로 이겼고요. 황룡촌 전투는 저런 헤어 벌판에서 장태로 뭐더라? 물리찌르고 그다음 어디선까지 먹었다? 전주선까지 먹었더라. 마음에 됐나요, 요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아주 커다란 사건이고요. 그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더불어도 비견해도 뭐더라? 나쁠 게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핍박받던 농민들이 알겠죠? 그 당시 보더라 세상을 들어왔고 실제 보더라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건. 아주 좋은 사건인데 여기서 일단락 지으면 되는데 우리의 철전지 원수 어떤 새끼가 이제 지랄할까요? 일본 놈들이 요즘 철전지 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자, 이렇게 해결했잖아.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할 일이 있다 없다? 돌아가면 되죠. 청나라는 실제 뭐더라 이제 철군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갑자기 철군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어디를 포위하더라? 경복궁을 포위해버립니다. 군사를 들고. 그리고 근데 개혁을 하라고 해요. 하고 있는데. 골 때리는 놈들이죠. 이거 명백히 무슨 간섭이야? 내정 간섭이죠. 그냥 청나라가 너 조선에 왜 내정 간섭하냐? 너의 의도가 뭐냐? 의도는 무슨?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전제까지 벌이다? 청일 전제까지 벌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새끼들 올 때부터 다 계산하고 왔다 보시면 돼요.
청나라는 실제 동학놈들 막기 위해서요. 어디로 오더라? 충청도로 이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놈들 올 때부터 이 새끼는 인천으로 와요. 관심 없는 거야.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더라? 무슨 전쟁까지 계획하고 청일 전쟁까지 계획하고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내정을 뭐하고 간섭하고 바깥으로 뭐더라? 청나라. 이건 뭐야? 일본의 명백한 침략의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해산되었던 농민군들이 다시 한번 뭉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 봉기야, 그게. 그래서 2차 봉기. 2차 봉기의 원인이요. 다 누구 때문이다? 순수. 일본군 몰아내기에서 모인 게 2차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크게 뭐예요? 논산에서. 자, 순서대로 이거 헷갈릴 땐 백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백로. 첫 번째가 뭐야? 백산이죠. 두 번째는 산인데 논산이 됩니다. 순서로 백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이 논산 있잖아요. 논산에서는 원래 동학이 크게 북접하고 남접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두 개로. 이때는 남접만 참여했어요. 북접은 참여 안 했습니다. 왜? 국가에 반역하는 거 옳지 못하다. 근데 2차 때는 누구 물리치는 거니까? 일본 물리치죠. 북접도 같이 참여했고 더 많이 모였던 게 바로 뭐더라? 2차 봉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산의 직결에서 일본과 격전을 벌였던 게 바로 마지막 전투. 공주. 무슨 지 전투? 우금지 전투. 일본 애들은 뭘 데리고 와요? 대포. 알겠죠? 롤링건. 이런 거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농민의 무기는 아직까지 뭐야? 죽창이죠. 예. 그래서 뭐더라? 엄청나게 뭐더라? 타격을 받고 결국 실패로 된 거. 일본의 강력한 진압으로 뭐더라? 예, 몰락했던 게 2차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청일전쟁하고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롤링건. 1차 대전이 4년 동안 갑자기 커다란 전쟁으로 양상이 바뀌었던 게 요 기관총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총이 하나 있고 진지만 있죠. 그럼 혼자서 보다 200명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인들이 참호판다고 하죠. 그 참호전이 나왔던 게 이 기관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일본 애들이 갖고 왔던 게 바로 이 롤링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기면 나가는 거, 갈기면 나가는 거. 그래서 1차 대전 전쟁 양상이 바뀐 게 저 기관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이 기관총이 있으니까 서로 전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독가스도 그래서 발표된 거예요. 이 참호 이 기관총을 절대 뚫지 못하니까. 엄청나다고 보면 되겠죠? 네, 저걸 갖고 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거에다 보면 아까 지금 장택 맞잖아. 돼야 안 돼, 그 장택. 개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더라? 일본의 화력으로 엄청나게 빌렸던 게 동아노미운동. 진짜 뭐더라? 파리 때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 애들이 진이 있잖아, 이렇게. 그걸 놀린 거 딱 사버린 거야. 농민군은 하루에 뭐더라? 몇 차례나 뭐더라? 징역 앞으로. 근처도 가지 못하고 다 죽었던 게 바로 동아농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 영상이라서 좀 화력이 약하게 나오는데 훨씬 더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50차나 징역 앞으로 한 거야. 하지만 근처도 가지 못하고 오더라. 싹 다 죽었던 게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농민운동이 결국 누구 때문에? 일본군 때문에 좌절된 사건. 이게 우리가 배웠던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차 봉기 줄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봉기 줄치고요. 백산 아니면 논산이더라? 논산 줄치고요. 마지막 어디서 끝났더라? 공주, 우금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농민운동은 여러분이 봤을 때 1차 봉기는요. 반외산인 반봉건. 반봉건의 성격이 강하고 2차 봉기는요. 반외세죠. 누가 주도한? 농민이 주도한 반봉건, 반외세운동. 이게 바로 뭐다? 동아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봐두시고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번) 다음 가상인첩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이번에 전주성에서 정부와 화약을 체결했다. 패정개혁하기 위해서. 이건 간단하게 답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농민군 자치구가 무슨 소라 배웠다? 직강소. 정답 몇 번? 1번. 그 2번 있죠. 거기 갑신이라고 적어요. 그 협박에 때 나와있죠? 해상고구 협박. 이건 갑신점에 때 나왔던 거고. 삼정 이정청 부인하에 4번. 이건 뭐더라? 세도정치시기 때 임술농민 봉기 때 만들어진 거. 배웠던 거 계속 써먹으면 되겠고요. 319번. 백산봉기는 몇 차 봉기 때? 1차 봉기란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배웠던 전투가 공주 우금치 전투가 되겠습니다. 직강도 설치된 거 맞고 황토현 전투 맞고 전주화약도 맞고 일본군의 경복궁 점수 맞습니다. 여러분들 흥선이가 납치당했을 때는 언제였더라? 임오군란 때. 쉽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320번은 건너뛰고요. 321번 우리 전주화의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고 배웠었어요? 그럼 답 나오지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오면 된다? 2번. 그럼 잠깐만요. 그 1번 백산에 보인기한 거는요. 고부와 전주 화약 거기다 1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가나요? 그 고부와 전주 화약 전에 그 사이에 1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도 똑같죠. 고부와 전주화약 전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이 거기 사이다가 3번. 전몽준이 체포된 건요. 녹두장군 전몽준 들어봤죠? 키가 작아서 녹두장군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우금시 전투 이후 그 우금시 전투 밑에다가 4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훈 집회에서 나왔던 거는 밀란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분홍기 위에다가 5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겁니다. 뭔 소리인지 가나요 이거? 알아서 잘 필기해 보고요. 322번. 이것도 어려운데 한번 사료 먼저 빨리 읽어봐요. 사료 먼저. 그 사료 보면 여러분들 거기 각 접들은 세 번째 줄에 각 접들은 힘을 합쳐 외적을 치겠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접주, 접장 나오면 이게 포접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나 힌트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녹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녹두 장군 하면 누구더라? 전몽준.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어디 지역 나와 있죠? 공주 나와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공주 무슨 전투다? 우금치 전투.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지역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주역에 배웠던 게 바로 무슨 왕릉? 무렴왕릉이 있었고 그 다음 뭐더라? 공주, 우금치, 전적비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적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 정답 쉽게 나오지 않나요?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있지요. 2번 진주성 점령했대요. 농민이 진주 농민 봉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주 임수 농민 봉기 유계춘. 유계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주성 점령. 전주성 아니라 진주 농민 봉기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4번. 그건 이름 나와 있네. 뭐의 난이더라? 홍경래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2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좀 15분 길게 들을 테니까 조금만 기도합시다. 여기 편하게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동학의 개혁안이 나온다고요. 패정개혁안이라고 있거든요. 패정개혁안.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60페이지였어요. 아니잖아. 61페이지였어요. 내용이 많은데 별 내용 없다고. 다행히도 농민군이 여러분의 의식 수준과 비슷하고 되게 쉽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봐봐요. 동학도든 정부와 원한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한마디로 뭐겠다? 우리 동학 애들은 정부와 뭐겠다? 화해 맺겠다. 그 내용이 있는 것 뿐이에요. 1번 내용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2번 내용 봐봐요. 탄관도리가 어떤 놈들이지 않죠? 조병갑 또는 뭐더라? 변사또 그런 새끼들. 못된 관리들. 놔두자면 혼내주자. 그래서 뭐 한다? 엄징한다. 여기 나왔습니다. 봐봐. 횡포한 부호. 이 부호가 뭐야? 부자 부자지요? 한마디로 그 지역에 뭐더라? 부호놈들, 못된 놈들 뭐다? 혼내주자. 똑같은 얘기야. 불량한 유림. 이 유림이 뭐야? 양반놈들 말하는 거죠? 불량한 양반놈들 뭐다? 혼내주자. 그러면 2번, 3번, 2번. 탄관오리, 횡포한 부호, 유림, 양반들, 혼내주자. 다른 얘기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못된 지배계층, 우리 계렬패토 놈들 콩구멍 내주자. 이게 뭐더라? 동학의 주장 내용.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요건 그냥 다 필요 없다고. 2번, 3번, 4번은. 맞지요? 제일 중요한 거. 노비문서 뭐 하겠다? 소각하겠다. 무슨 죄 철폐하겠다? 신문제 철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7종 천인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간, 백정은 자신을 표시하여서 갓이 좀 다른 모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무슨 제철폐야? 신문제철폐. 근데 신문제철폐가 되게 추상화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얘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을까요? 농민들이니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강수에 모여서 애들이 손 들고 말하는 거야. 노비문서 소거합시다. 그럼 옳소 그러면서 딱 적어요. 그럼 또 한 새끼가 백정 있잖아. 아 백정 그러면서 또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갑신정면 딱 한마디로 얘기 끝났잖아. 인민평등. 네 글자면 끝날 단어를 얘네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그럼 딱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아 이건 농민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도 이제 다 끝났어요. 요거는 그냥 청산가부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 과부들은 조선 때 그 재혼이 허용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이것도 악습이잖아. 아니, 천연시절 갔는데 남편이 3일 뒤에 죽었어. 그럼 평생 동안 허벅지 들면서 살래잖아. 그거 힘든 일이잖아. 그래서 뭐더라? 이런 것들 뭐다? 악습, 폐단을 없애자. 청산가부의 재혼을 허용해주고, 제발 세금 좀 많이 걷지 말아라. 잡세 폐지. 이건 딱 봐도 누구더라? 세금 내는 농민들의 주장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 채용은 제발 좀 능력 있는 애를 뽑아라. 하면 병가비 같은 새끼 뽑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외와 통하는 자 혼내주자. 반 봉건한 반 외세. 반 외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이게 바로 무슨 개혁이다? 토지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토지를 다 없더라. 국가 소유로 하고 인구 수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게 바로 무슨 개혁? 실학자들이 말했던 토지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개혁은 오직 있는 애들은 없는 사람들. 토지가 없는 사람들만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이게 바로 뭐다? 토지 개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 여러분들? 그럼 정리해보면 별 내용 없잖아. 얘는 입헌군제 있다 없다? 알지도 못해 그딴 거. 맞지 여러분들? 정치 개혁 많이 없다나. 대부분 다 뭐더라? 그냥 탕관우리 보는 혼내주자. 일본 새끼랑 통한 새끼 혼내주자. 그 다음 뭐더라? 없는 애들만 주장하고 무슨 개혁이 있었고? 토지 개혁. 그 다음 뭘 탑하자? 신문제를 탑하자. 사회면 개혁이 많은 게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치구 마무리 칠게요. 자, 거기 패전개혁이 있죠? 1번부터 4번. 그냥 눈으로만 봐요. 5번, 6번 묶어요. 5번, 6번 묶고 이게 무슨 제 폐지로 연결되더라? 신문제 폐지. 7번은 그냥 악습 중에 악습이니까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고, 잡세 좀 제발 좀 걷지 말아라. 관리는 똑바로 뽑아라. 이런 내용이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줄치공. 왜? 하나만. 외와 통환자 엄증한다. 반봉건한 반외세. 반외세. 11번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사채가 뭐냐면 채가 빚의 자라고 보시면 돼요. 빚. 개인한테 진 빚 또는 국가한테 진 빚. 이런 거 없던 걸로 하자. 개인의 부채를 다 탕감시켜 버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따로 줄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토지 뭐 하자? 뿜빠이 하자. 이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학 쉽죠 여러분들 개혁안.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문제 두 문제 풀고 자 바로 시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 문제 91페이지 320번. 91페이지고요. 문제번호는 320번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농민군의 주장으로 올바른 거. 직강소가 120년 전 복원되었다. 직강소. 직강소에 나왔던 거. 매우 쉽죠, 여러분들. 노비문서 소각 5번 나오면 되겠고, 1번 저거요. 묘청. 2번도 자주 나와요.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소격서 기억나시죠?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곳이 조선 때는 소격서. 행사는 초제라 불렀었죠. 그래서 초제와 소격서 폐지는 조광조. 별기구는 벌써 폐지되었죠. 그리고 헌의육조. 이거 헌법이란 거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얘네 이딴 거 안 나부른다? 개뿔 모르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면 될까요? 323번 들어갑시다. 그리고 323번은 거기다가 그 강령만 보세요. 강령만 봅시다. 322번은 우리가 했고 323번 마지막 문제니까 기운내서 그 강령 있잖아요. 강령. 그 강령 한번 볼게요. 1, 2, 4번으로 적혀 있는 거.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충과 효를 다하자. 일본군을 몰아내고 나라 정치 깨끗하자. 군대를 물고 서로 들어가. 지체 높은 자들 모두 멸하리라. 요게 동학농민의 4대 강령이라고 하거든요. 백산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요거는 2차 분기 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1차 분기 때입니다. 그 외놈들 일본 놈들 있다고 2차 분기로 헷갈리기 쉽다고요. 정확히 따지면 이거더라. 1차 분기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갑시다. 기억은 한번 들었으니까 알 수 있겠지, 여러분들. 기억. 그리고 철도란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철도는 없었죠. 철도 제끼고. 디귿번과 리을 중에서 어려운 단어로 되는 게 뭐예요? 리을, 그치요? 공판, 피고, 인권, 얘네 이런 거 알까요? 모르겠죠? 그럼 정답 알아서 몇 번 나오면 된다? 기억과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 까다롭게 나온 거. 웬만하면 각종 조약 나오죠? 그럼 제일 쉬운 거. 노비무소 소각해라.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나오는데 좀 디테일하게 잘 안 나온 선택지가 나왔던 어려웠던 문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안 뭐 많이 안 헷갈리죠? 자, 말이 길었고요. 자, 그럼 이제 15분,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좀 편히 쉬십시오. 네.